이건 진짜 많이 너무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저 역시도 궁금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예전에. 네. 왜 저는 수면 마취가 아니고 왜 수면 마취를 안 하냐. 아, 국소 마취만 했느냐? 네네네네. 아파 죽겠는데. 저도 물어봤잖아요. 아프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국소 마취 할 때만 잠깐 아프지. 그렇지. 너무 네. 지루했을 뿐. 네. 파닥파닥. 네. 근데 왜 수면 마취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국소 마취를 할 때가 아프니까 수면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네. 내시경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아.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모발 이식이 너무 지루하니까 막 5시간, 6시간 동안 지루한 수술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으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6년 전, 7년 전까지는 많이 했어요. 그냥 풀로 재워주세요. 그럼 풀로 재워드리기도 하고 마취할 때만 한 5분만 재워주세요. 그러면 5분만 재워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수술을 좀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피가 좀 나요. 그래서 약간 어지럽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피가 조금 나면은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수면 마취약 자체가 혈압을 떨궈요. 그래서 이게 이중고가 돼서 정말로 원래 약간 빈혈기가 있거나 조금 여성분들 체격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지러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자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거고, 저도 수술을 받아 보니까 국소 마취만 받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정말 이거 아파서 다시는 못 받겠어요 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그 같아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딱 하나의 이유만 꼽으라고 그러면 안전 제일. 정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수면 마취도 뭐 99.99% 안전한데 정말 좀 우리가 예기치 못한 혹시 모를 가능성.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특히 마취할 때 저희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할 때도 치과, 좀 좋은 치과 가면은 쓰는 마취 기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손으로 막 원장님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바늘 딱 꼽아 놓으면은 자기가 아래서 조금씩 마취약을 넣는 주사가 있어요. 제가 했던 거잖아요. 네, 별로 안 그렇게 아팠어요. 네,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을 굳이 안 하고 요청을 해주셔도 저희는 수면 마취약 자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통증을 최소화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지난달에 피부과 가서 스킨보톡스랑 샤넬 주사를 맞았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피부과 원장님 바쁘셔가지고 제가 마취 크림을 바르고 3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그래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너무 아프구나.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좋은 기계가 있다거나 조금 더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항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취약을 맞았을 때 보면 제가 그냥 조금 오그라드는 느낌? 제가 수많은 마취를 많이 해봤지만 시술도 해보고 치과도 해보고, 근데 진짜 안 아팠어요. 그냥 조금 약간 이런 한 3초? 근데 저 믿지 마세요. 네, 다은 씨는 워낙에 이 인내심이, 여자들이 더 독해요. 진짜 괜찮았어요. 네. 엄지를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또 경험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아픈 것도 많이 해보시고 그냥 그러니까 잘 인내심이 있는 거고, 이게 수술이라는 거가 자기 평생에 처음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수술할 때도 최대한 좀 마음을, 저희야 여기가 일터지만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 하는 이 수술을 하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조금 긴장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건데요. 수술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너무 5시가 너무 지루했거든요. 여기에다 모니터를 설치하는 거 어때요? 영화 같은 거? 할 수는 있죠. 느낀 점이 뭐냐면 이걸 알았으면 전날에 그냥 잠을 아예 자지 말고 올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기절하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부러 야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정말 쿨쿨 주면서 난 수면 마취 안 했는데 쿨쿨 자. 네,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도 계신데, 엎드려서 하는 수술이 있고 앉아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앉아서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엎드리시라고, 물론 이제 이식할 때는 하늘을 보고 네네네네, 있죠.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왜 엎드려서 하냐면 앉아서 하는 분들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것도요, 계속 얼굴을 자꾸 돌리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래서 그 정신에 그거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엎드려 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 그건 못 보죠. 근데 빨리 끝나. 그래요?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면 한번 상상해 봐봐요. 환자분은 어쨌건 앉아 계시거나 엎드려 계시는 게 좀 지루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어서 영화를 보는 거지만, 수술자 한 번만 생각해 줘 보세요. 제가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앉아 있고 저도 앉아서 수술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진짜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3시간을 해야 돼요. 이거랑
환자분 제가 조금 빨리 끝내드릴 거니까 그냥 조금 엎드려서 할까요? 영화는 못 봐요.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해요. 뭐가 빨리 끝나 있어요? 이게 더 효율성이 이게 더 크죠. 빠르죠. 네. 우리가 책상 글씨 쓰는 게 더 빨리 끝날까요? 노트 글씨를 쓰는 게 빨리 끝날까요? 네, 물론 이거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조금 더 편한 수술을 감수해 주시면 집에 빨리 가요.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러면은 제가 헤어라인 수술하기 전에 손예진 문사님 들고 오거든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제가 네, 기억나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진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런데 그래서 디자인을 그럼 제가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제 얼굴을 최대한 예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디자인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 디자인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여자마다 예쁜 그 디자인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오.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비율을 따지잖아요. 뭐 네. 1대 1대1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있는 지식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솔직히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감각이에요. 센스예요. 그 법칙을 조금 무너뜨려도 그분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 법칙대로 해도 오묘하고 이상하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칙대로 일단 싹 그려보다가 이거 안 맞는다 그러면 싹 지워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냥 감각으로 그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저는 그럼 조금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비율상을 봐도 조금 예를 들어 넓게 그렸어. 제가 봐도 약간 넓어. 근데 왜 그렇게 그리냐면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마가 예쁜 분들. 기본적으로 이마가 예쁘고 굴곡이라든지 골격이 예쁜 분들은요 일부러 본인의 장점을 억지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심어서 많이 내리는 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어린 꼬맹이 아가들 이마 볼록해가지고 조금 넓고 그러면은 너 너무 예쁘다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은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남자 여자가 이마가 좀 다른 게 남자는 조금 좁은 느낌이 되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마가 넓으면 좀 아저씨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저씨인데 어쨌건 근데 여성분들은 이마가 조금 넓은 느낌이 있어도 그 자체가 밝고 환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제 어떤 디자인의 원칙이고 그렇게 하면은 과도하게 줄이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밝고 환한 그런 분위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줄이지 않고 자연미를 조금 더 추구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이마 높이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되게 달라 보여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네. 남자들은 얼굴이 약간 각지고 이마가 약간 이렇게 납작해서 이렇게 납작한 이런 사각형이 조금 어울려요. 근데 여성분들 얼굴 봐봐요. 갸름하죠? 약간 계란처럼 솟는 느낌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마가 약간 넓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딱 그려드리고 옆에도 얼굴 비율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드리면 거울 딱 보시라 그러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옆에를 보세요. 45도로 딱 보게 해요. 그러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환한 느낌이 드는데 옆에도 보면 더 줄이면 안 되거든. 더 땡기면은 원숭이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맞네. 너무. 사람이 옆에도 신경을 써야 네, 되니까. 왜냐면 나는 여러 각도에서 맞네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맞다, 그리고 맞다, 옆머리는 맞아요.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45도로 보면은 딱 좋대요. 근데 정면에 약간 밝대요. 그러면 제가 머리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드려서 싹 가려드려봐요. 까맣게. 그러면 여기는 못 줄이는데 더 이상 여기를 줄이잖아요. 납작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를 낮춰가지고 납작해 보이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안 그래도 딱 좋아 보이는 머리를 옆에를 더 줄여야 가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그려보고 위에도 그려보고 그래서 제가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센치가 법칙이 아니거든요. 이마의 볼록함 정도에 따라 또 달라요. 볼록함도 조금 넓어 보이거든. 네. 그리고 또 판판하면 또 조금 좁아 보이고 또 이마에 아주 작은 굴곡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이상하게 여기 가운데가 꼭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와갖고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가 이제 딸 데렸고 우리 딸은 여기까지는 예쁜데 여기가 확 눌려고 확 누워 있다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계란형이 아니라 계란형보다 더 솟구쳐 있는 옥수수 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저앉으면 이게 느낌이 전해질지 모르겠어.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게 눌려 있으면 약간 주저앉아서 이렇게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반적인 계란형으로 만들어 보면요 남자 이마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보이니까 낮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란으로 잘 가다가 가운데가 꾹 눌렸으니까 남자처럼 이렇게 돼버려.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옥수수처럼 그려야 돼요. 그래야 계란처럼 보여요. 이런 작은 굴곡, 진짜 뼈가 전체적인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 뼈 굴곡에 따라서도 그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와서 디자인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보여드리고 저는 네. 그래서 일부러 2번을 그려요. 네, 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게 법칙대로 그린 건데 자 이제 내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더 이뻐요. 지금 법칙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자 헤어라인 병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디자인을 이렇게 감각 있게 잘 하시는 중요해요. 그거 네. 중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밀도가 쪼밀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더 이상 이제 근데 그 있잖아요. 제가 할 때 옛날에는 뭐 빽빽한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운 게 유행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너무 빽빽하면 촌스럽잖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그죠? 왁싱한 이마처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형 이마처럼 네, 이렇게 풍성한 거. 착착.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사실 수술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분들 잘 없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남자는 빼곡하고 쪼매하게 심어야 되지만 여자는 약간 성근 느낌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초심자 원장님들은 거기서 마음을 확 놓거든요. 여자는 조금 덜 심어도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봐보시면 남자 머리는 조금 굵고 살짝 세워서 심어요. 그러면 우리 단면을 한번 볼까요? 단면을 각도를요? 네, 오. 남자는 좀 굵고 약간 세워서 심어요. 여성분들은 약간 눕혀서 심거든요. 여성분들은 예쁘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남자들은 이마를 까고 싶어 해서 그래요. 네. 자, 한번 단면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피부라고 이걸 모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 한번 생각해봐봐요. 동그랗죠? 네. 그냥 이렇게 동그랗죠? 자, 근데 여성분들은 약간 눕혀서 심어. 이렇게 약간 되거든요. 눕혀서 심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딱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넓어져요. 네네. 그렇죠. 이 단면이 더 넓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모발 하나 심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거예요. 눕혀서 심으니까. 남자처럼 쪼밀하게 심으려고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밀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지 여성분들 심을 때 성글게 심어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최대한 촘촘하게 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남성보다 어쩔 수 없이 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지 성글게 심어도 되는 거 아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그라데이션을 해야죠. 그라데이션이요? 네, 앞에는 가는 머리 심고 뒤에는 중간 모발 심고 그 뒤에는 굵은 머리 심고 최대한 의사는 남성 모발 이식을 할 때도 그렇고 여성 모발 이식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단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남성들은 이 네모난 거에 예를 들어 100개 딱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 여성분들은 약간 긴 넓으니까, 타원이니까 남성분들이 100개가 들어간다면 여성분들은 한 80개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런 개념이지 심을 때 느슨하게 심는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최대한 쪼밀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잔머리도 심을 수 있나요? 잔머리가 어딨어요 뒷머리에. 맞다. 여기는 잔머리 이식하면 이걸로 가져야 맞아요. 될까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 얘기할 때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게 원래 잔머리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심은 머리랑 잔머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니까 예쁜 게 맞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많이 내리는 분들 잔머리가 없잖아요. 여기 잔머리가 없는데 여기 심을 수가 없네요. 네, 없어요. 맞다. 그래서 뒷머리 물론 아주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 진짜 잔머리네요. 이거. 솜털. 이거를 뽑아다가 심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한때는 뭐냐면 이마를 어쨌건 내릴 건데 여기 잔머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잔머리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는 잔머리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잔머리를 앞에다가 M자에다가 심고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심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좋은 아이디어. 의사들이 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는 잔머리가 없고 대신 그라데이션을 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부족한 데만 딱딱 심고 이런 데가 괜찮다고 해서 아예 손을 안 대버리면 네. 문제가 뭐냐면 약간 굵은 느낌 나잖아요. 네네네네. M자는. 근데 가운데 좋다고 혹은 옆에 좋다고 아예 손을 안 대버리면 모양은 잡혀 있는데 질감이 안 나죠. 따로 노는구나. 그죠? 얇았다 굵었다 얇았다.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거의 풀로 다 그려요. 전체적이게. 네, 왜냐면 원래
머리가 굵은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상상해 볼까요? 원래 머리가 굵고 원래 헤어라인이 예쁜 분들은요. 수술 안 해도요. 헤어라인 수술을 했냐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굵은 머리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아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착안을 한 거죠. 그래도 뒷머리 중에 최대한 가는 머리를 골라서 질감을 좀 연속적으로 아 나 원래 이래요 하는 느낌이 나게 그런 식으로 라인을 끊어지지 않고 되도록 연속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10개라도 심어요 저는. 옆에가 좋아도. 왜냐? 질감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병원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나요? 여성 환자분들 많나요? 남성 환자분들 많나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남성분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는 5대5라 그러면은 아니고 거짓말이고 6대4 정도. 10명 중에 남성분들이 한 5.5명, 여성분들이 한 4.5명, 거의 반반이고 남성분이 조금 더 많은 정도로 저희는 남성, 여성분 가릴 거 없이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보통 뭐 남성 전문 또는 여성 전문 이렇게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진짜 큰 병원은 아예 남자만 하시는 원장님 따로, 네. 여성만 따로 있는데 저는 어떻게 너무 감사하게도 여성분들을 병원으로 오시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남성분들은요 딱 얘기해보고 아 믿을만하다, 아 맡겨보면은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하면은요 그냥 한두 군데 가고 그냥 결정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4-5 군데 가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따져보죠. 왜냐면 이게 성형수술 여러 번, 왜냐면 내가 좋아도 친구들이 가라 그래요. 맞아요. 네, 3군데 4군데는 가. 그래서 여성분들은 진짜 많이 다니시거든요. 발품 많이 팔아봐야지. 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3군데는 최소 가보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진짜 여성 진짜 까다로워서 저도 병원 7년 전에 할 때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요. 입소문이잖아요. 몰라 나는 뭐 하여튼 내 친구한테 완전 했어 너가. 어떨 때는 진짜 일주일에 여성분들 수술이 더 많을 때도 어.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여성분들은 가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남자들은 이게 몰라. 좀 너무 크리티컬하잖아요. 아. 그래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데 가르마를 거의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한 5년, 10년 동안 탔으면 거기 타임이 오나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항상 이쪽으로만 탔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안 온 것 같아요. 1, 2년 한다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좀 돼가지고. 진짜 뜨거운 바람으로 집중적으로 스타일하고 엄청 빡세게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빡빡 비벼서 감고 막 땡겨서 스타일링 한다 그러면요 거기가 올라가요. 연예인들처럼요? 네, 그래서 가르마는 바꿔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저만 해도 이 가르마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가 아니구나, 내가 성인이구나. 어쨌건 20년 넘게 이렇게 가르마를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비어 보이긴 하는데 바꿔주는 게 좋은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결과 이 스타일링이 있는데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래 이론상으로는 1년에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네. 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원장님도 혈안 수술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필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랑 병원을 찾는 분들 생각이 진짜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게, 저는 그냥 되게 가볍게 했어요. 그냥 하면 좋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원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 내서 진짜 찾아왔다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를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저도 비포 애프터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원장님도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이거를 되게 여기에서 용기를 많이 얻으시는구나를 이거 저도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경청하는 아. 편이에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이 모발이식에 약간 미쳐가지고 어떻게 미쳤냐면 환자분들이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왼쪽은 가는 머리를 심었어요. 우와, 실험하신 거네요. 오른쪽은 굵은 머리를 심었어요. 우와. 한번 봐봐요. 왼쪽 머리랑 여기랑 네. 좀 다르다. 다르죠? 가까이서 보면 좀 달라요. 네, 지금 여기 카메라는 안 나올 텐데 우와. 이게 모발이식이 이 정도로 미쳤어요. 우와. 왼쪽은 가는 머리, 약간 가는 머리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나오죠. 좀 굵은 분들은 이런 느낌 나요. 여기 좀 다르네요. 우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드려요. 내 몸의 실험을.
그리고 가운데는 최고. 또 안 심었어. 오. 네, 안 심어서 그래서 질감 맞추기도 이렇게 여기를 손을 안 대버리면 여기랑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우와. 가늘면 이런 느낌, 굵으면 이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라고 다 설명드리면은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물론 본인의 모습을 완벽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의사가 본인의 몸에 이렇게 네, 네, 이런 네, 네, 거를 네. 좀 보여드리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사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니까 네. 되게 대박이신데요? 그 모발 이식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작하신 김정철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네. 교수님 일화가 있어요. 모발 이식이 잘 안 알려졌을 때 허벅지에다가 머리카락을 몇 개 심으신 거예요. 우와, 신기해. 이 일화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랑 교수님이 진짜 친한 절친이시래요. 대구에 계신데 그러면은 맨날 김정철 교수님 집에 자기네 집에 놀러 와서 머리 심는 얘기를 막 이제 이게 앞으로 진짜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머리도 아니고 허벅지에다 심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봐봐 여기다 심어도 난다. 허벅지에 머리카락을 심어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되게 그때는 제가 모발 이식을 안 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군의관 때 제 친구가 모발 이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정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허벅지에 있는 털이 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모발 이식을 몰랐어요.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나도 참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을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운명이 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저도 이렇게 심었어요. 정말 병원 선택할 때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네. 우크라이나인가 어디서 우크라이나? 여기 눈썹 하도 탈모여가지고 숱이 없어가지고 문신하면 되는 것을 음. 자기는 헤어라인으로 심겠다 해서 여기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요? 네. 너무 만족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음. 컷하는 데가 더 시간 많이 걸린다고 네.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눈썹 이식. 근데 이거를 여기다 심은 거예요. 맞아요. 생각났어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은 예전에는 눈썹을 심었는데 여기 머리카락처럼 자라요. 촥촥촥 네, 바닥 그래서 쓸수 그리고 잘라야 되고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예뻐. 그래서 손도 되게 많이 가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차피 그림 많이 그리시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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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문신. 문신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남성분들은 좀 심어요. 어. 남성분들은 이 볼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식과 문신을 병행하시면 만족스러우실 거다. 문신만 하면 문신한 티가 나고 이식만 하면 약간 거칠고 자기 맘대로 약간 꼬불지게 자라기 때문에 눈썹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식만 해도 약간 티가 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눈썹 이식도 합니다. 신기하다. 네.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아가네요.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이 모발 이야기가 어디서 쉽게 못 들어요. 주변의 의사들도 네네네네. 많지 않잖아요. 네. 오늘 저한테 댓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정말 네. 바카스 마신 것처럼 다 한 방에 내려갔어요. 너무 속 시원하게 네. 명쾌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참 많이 다현 씨한테 물어봐 주시고 또 저한테 또 왜냐면 또 전달해드려야 네. 되니까 팬분들한테 그래갖고 사람들은 무서워하니까. 네,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이렇게 하면 저도 제 전문 분야 아닌거든요. 엄청 물어봐요. 근데 또 다현 씨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또 해결할 수 네. 있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건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궁금한 점 생기시면 병원에다 물으시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오늘 물어보고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병원 유튜브에 영상이 종종 올라오는데 거기에 밑에 리플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회신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진료를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간단한 문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궁금한 점 또 생기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왔다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또 어차피 또 네. 한 번씩 또 오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감사합니다. 와서 또 궁금한 점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면은 보람된 시간일 것 같습니다.